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을 모셨는데요.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안창욱 교수님, 그리고 이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의 마송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 주제부터 확인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골프강 아마데우스 인공지능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뭐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IT의 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좀 모셔봤고 먼저 인공지능이 실제로 작곡했던 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곡을 한번 들어보고 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곡을 한번 들려주시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비트가 나올 거예요. 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이 인공지능이 직접 작사, 작곡을 작사는 안 했죠. 그렇죠, 그렇죠. 작사는 안 했고 예. 작곡만. 맞습니다. 네, 작곡만. 이야. 이렇게 끝나나요? 네, 80초짜리 네.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구글의 마젠타가 네.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처음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머닝 러신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일단 한번 느낌부터 들어볼게요. 이 곡을 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비트가 나오니까 네. 약간 몸을 움직이게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멜로디 자체가 너무 단조로운 그 배열들의 연속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들어도 그냥 머신러닝에 넣어서 뽑아낸 곡이구나라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예. 오. 자, 인공지능이 지은 곡과 그리고 사람이 지은 곡을 사실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했을 때, 대전을 펼쳤을 때 알파고가 여기에 수를 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수를 왜 뒀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곡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곡을 지은 인공지능의 이름이 뭐예요, 교수님? 현재 저희가 연구를 해왔던 곡은 네. 보이드라는 엔진인데요. 네. 예, 이제 보이드라는 명으로 저희가 이제 출시도 했고 곡을 그렇습니다. 이제 구글에도 마젠타라는 이름을 부여했듯이 저희도 네. 이제 보이드라는 이름을 부여한 상태이고요. 그럼 지금 들어봤던 곡은 구글의 마젠타가 작곡을 했던 곡이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나름대로 보이드라는 엔진을 통해서 작곡을 하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예술가시네요. 예술가이고 싶습니다. 네. 그 보이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보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른 인공지능 작곡하고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의 출발점이 이제 많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인간의 창의성을 네. 어떻게 기계가 조금 이렇게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그 시발점으로 저희가 사람을 좀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 도대체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네. 이제 저희가 그 영감을. 예, 맞습니다. 네. 영감이라기보다는 두뇌 활동이죠. 두뇌 활동을.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많은 문헌들을 뒤져가지고요. 네. 그 모델링을 하고 그 두뇌들의 역학관계들을 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엔진을 만들어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어요? 지금 많은 곡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곡입니다. 작곡을 하셨어요? 많은 곡들을? 일단 시범적으로는 여러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해 두 곡을 실제 릴리스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음원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한 두 곡 정도를 더 지금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곡은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지만 네. 사실 아직까지는 애기거든요. 미완의 네네.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좋은 곡들을 골라가지고 약간의 사람의 전문가의 편곡을 통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을 때
그 술을 두어줬던 사람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 술을 두는 그 정도 기술이란 얘기죠.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곡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영역에서 또 인공지능이 소설도 지금 쓰기도 했었고요. 네, 맞아요. 다양한 곳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소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네. 그 문학상, 1차 문학상에 통과를 했어요. 오. 인공지능이 쓴 네. 소설이 이제 컴퓨터가 쓴 소설, 뭐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했을 때, 사람이 쓴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놀랐다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시트콤 대본을 네. 인공지능이 쓴 사례도 있어요. 네. 그 유명 그 시트콤 프렌즈 아시죠? 네. 그 캐릭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 인공지능이 그 대본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그럼 방송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나요? 방송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진 아, 않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너무 뭐 조이라든지 네. 다른 그 캐릭터들이 레이첼. 네,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네. 얘기할 법한 네. 대사들을 어. 네,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일본 소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AI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네. 실제 AI가 소설을 쓰면서 느끼는 고뇌를 표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그 네. 저기 소설 컨테스트에서 이제 입선을 했던 상황이고요. AI가 예, 본인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네.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 소설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 뭐 힘들다. 그런, 예. 그 인공지능이 감정도 느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감정도 두뇌 활동을 모방한 거겠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다른 곡들은 또 어디에서 어떤 곡을 만들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마성원 기자가.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 도입부에서 네. 구글의 마젠타 곡을 들으셨는데요. 구글의 또 다른 인공지능이 듀엣이라고 있어요. 네. 이 듀엣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멜로디를 건반으로 치면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멜로디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즉흥 연주를 해준다. 네네네. 그게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소니의 네. 플로우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난해 이제 음원이 2곡이 발표가 됐어요. 네. 이게 비틀즈풍의 음원인데 그 가운데 이제 데디스 카라는 곡이 있어요. 네. 아빠의 차라는 그 음원이 있는데 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너무 비틀즈가 신곡을 노래를 냈나 부른 거죠. 네. 신곡을 냈나 할 정도로 네, 지금 나오는 이 네 맞아요. 곡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개를 실제 끄덕거리면서 여기는 즐겁게 보컬도 들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컬은 인공지능이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실제 이제 사람이 릴리스를 하려고 사람이 이제 보컬도 집어넣고 좀 편곡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네네.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식도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음악은 계속 나올 텐데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고 예. 그리고 시리가 노래를 부르는 뭐 이런 식도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그리고 사람이 연주를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 이야, 지금 이 곡은 정말 비틀즈가 불렀는지 아니면 그쵸.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비틀즈가 예.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모방을 잘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들도 있죠. 네, 그리고 예일대의 쿨리타도 네. 또 주목할 만한데요. 이 쿨리타는 이제 바흐의 어떤 곡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네. 곡을 바흐의 곡과 거의 뭐 견줄 만한 그런 곡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그 곡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불협화음이 좀 있었죠. 네, 아, 저, 지금 네, 네. 저 들었어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현재까지 기술들의 그 학습을 통한 기술들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is a program for automated.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한계점이 예. 있기 때문에. 자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정교하고 네.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네요. 예일대에서 해서 다른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저희 엔진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의 멜로믹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이건 뭔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네. 요 멜로믹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쓰는 기술의 일부를 좀 채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네네. 있는데요.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곡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용자의 어떤 감정이나 감성 네. 입력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컴퓨터가 스스로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낸 곡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믹스 같은 게 파워풀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성 부분들, 창작성 부분들에 조금 공격을 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요즘에? 일본은 좀 재밌는 접근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뇌파를 이용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뭐냐- 뇌파를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곡들을 막 들려주고요. 네. 여기에 뇌에서 어떻게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신호를 얻어가지고 네. 실제 음악을 만들 때 그러한 뇌파가 나올 수 있게끔 자극할 수 있게끔 아. 그 화음이라든지 네. 또는 그 코드 진행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사람의 감성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랜덤하게 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예. 감성을 자극할 만한 곡을 예, 맞습니다. 주로 만들게 되는 예. 그런 기술을 일본에서는 연구하고 있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네. 있는 게요. 네. 이 감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거를 그렇죠. 정형화하기 좀 하려고 하는 시도이거든요, 일종의. 네네. 네, 그거는 조금은 무리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를 사실 들어서, 저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다양한 풍의 음악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뇌파를 이용해서 힙합 음악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예, 거고, 맞습니다.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뇌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발라드 음악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예. 많은 분들이 또 즐기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림의 경우에는 네. 좀 약간 이야기가 다를 것 같은 게, 그림은 특히 우리가 예전부터 좋은 그림이라고 평가가 되어 왔던 그런 네. 그림들이 있잖아요. 유명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네, 그림들, 맞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도 있는데, 제가 뭐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화풍을 따라서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 살아 있다면 뭐 배트맨을 어떻게 그렸을까,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인공지능이 또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로 되고 있는 그림 쪽에서는 인공지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구글의 딥드림이 가장 네. 독보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딥드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네. 가져가지고 그 이미지를 넣으신 다음에 그 고흐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유명한 렘브란트라든지 그런 화풍의 네.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어. 시간은 거의 한 5분도 걸리지 않아요. 지금 저 화면인데요. 저기에다가 우리가 가입을 하고 들어가서 나의 뭐 사진이라든지 내가 네. 원하는 사진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뭐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줄 네, 수도 있고 맞습니다. 반 고흐 화풍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네. 그 예를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실제로 네. 해봤는데요. 지금 준비가 되나요? 네네,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저 해화동 사거리 쪽인데요. 네네. 이제 이 이미지를 제가 직접 올려가지고 네. 이제 뭉크 버전으로 아. 번안을 한 거예요. 뭉크가 해화동 사거리를 그렸다면 이렇게 네, 그렸을 것이다. 저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어.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내 사진을 좀 일부 변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밌는 사진 혹은 좀 질 높아 보이는 사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그 창의성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현재 그 구글의 딥 스타일, 방금 이제 보신 게 구글의 딥 스타일의 결과물인데요. 네네. 일종의 그러한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그림을 합친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그 예술이라고 부르기는 네. 조금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포토샵을 열어 가지고 제 사진을 예쁘게 이렇게 네. 다르게 이렇게 터치업 한다거나 네. 사실 그거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네. 수학적으로 스타일을 추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네. 원래 원본 이미지에 입히는 형태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에서 정말 예술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뭘까요? 현재까지 그런 작품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네, 하고 싶은 목표를. 예. 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예술이라고 부를 만큼 이게 괜찮다라는 작품들은 보지는 못했고요. 물론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프로세싱 아트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실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스타일을 추출해서 입히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수백 개의 어떤 포인트들,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것들을 네네. 캔버스에 뿌려가지고 네. 얘네들의 어떠한 그 규칙을 저희가
확실하게 규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약간은 무작위적으로 규칙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걸 네. 가지고 뿌려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술성이 있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그쪽 들어서 분야에는 예,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페인트로 페인트 액을 그러니까 묻힌 다음에 붓을 뿌려서 예,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예술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인공지능도 무엇을 모방한다기보다 예 맞습니다. 랜덤된 어떤 색상이라든지 구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까지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다른 게 네네. 완벽하게 랜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네네. 그러면 애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붓으로 해서 캔버스에 찍 그는 것도 네. 물론 피카소가 찍 그으면 예술입니다. 네네. 하지만 어린애가 이렇게 하나 선을 그었다고 예술이 아니죠. 그게 그거는 이제 전문성의 차이인데요. 사고죠, 사고. 예.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도 그 무작위성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전문 지식, 그러니까 미술 지식을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뭔가 기이한 행동들 네. 그런 게 예술성으로 조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예술도 평가할 때 뭔가 그 사이에 있는 고뇌가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네. 예술가들 중에서 미술가들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고 네. 충격에 빠졌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더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연구소에서 네. 그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그 저 작품이에요. 지금 보시는. 지금 저 작품이 네. 인공지능이 그린 것. 네, 맞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작품 한 345점 정도를 네. 분석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3D 프린팅을 해서 유화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오. 이런 부분까지 네. 너무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저 자화상 작품이 직접 있는데 실제로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것을 똑같이 만들었다. 근데 네. 여기에서도 또 드는 궁금점이 네. 그냥 프린팅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있는 그림을 예. 3D 프린터로 그냥 프린팅하면 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굳이 인공지능이라는 네.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저기 그림은 실제 다른 사람을 가져다 그린 거고요. 렘브란트처럼 그린 겁니다. 3, 40대의 어떤 백인을 예. 그려달라. 네. 모자에 뭐 깃털을 달고 있는 근데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달라라고 네, 맞습니다. 주문을 한 거예요. 아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배트맨을 한번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 태어나서 그린다면 예. 어떤 그림이 탄생할까?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으로 배트맨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 지금은 인공지능이 원래 있었던 것들의 그림들 그리고 화풍들 그리고 화가의 특성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예, 정도는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창작은 좀 예. 힘들 것 같고. 그 재밌는 게 이제 창작이라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8시에 네네. 오른쪽 테이블에 커피를 놓고 네. 비슷한 컨디션에서 네. 어떤 A라는 작품을 그려요. 네. 화가들이. 그러면 오늘 그리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게 사실 그리는 결과는 달라지는데 요 인공지능은 똑같은 상황이 들어가면 항상 저 작품을 똑같이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예술성인가? 상당히 이거는 의구심이 있어 보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진품을 가려내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거기까지는 예, 그러니까 저 왜냐하면 생각을 못 해봤네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반 고흐의 그림을 계속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 고흐가 붓의 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색을 어떻게 조합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그림이 나왔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여기서 좀 수익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갑자기 업을 바꾸시는 건 아니죠.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말 네. 다양한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게 공연도 한다면서요? 네, 예, 저도 놀랐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2010년에 일본에서는 로봇 연극이 네. 이미 선을 보였거든요. 네. 그 제목은 이제 사요나라라는 연극이고요. 2013년도에는 이제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네. 한 안드로이드 로봇이 이제 네.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표정을 짓고 같이
그 주인공의 친구로 등장해가지고 연극을 했었습니다. 자, 이 영상만 보시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사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로봇이 저렇게 잘 걷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왼편에 있는 그 인물이 지금 로봇이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근데 이제 로봇이 걷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거나 휠체어에서 네. 활동하는 형식으로 역할을 맡는다고 하네요. 서울대학교에서도 비슷한 공연을 뭐 한다고요? 비슷하진 않겠지만 네. 인공지능 공연을 했다고요? 국내 그 서울대 팀에서 네. 그림자 연극이라는 네. 그 예술 공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자를 이제 컴퓨터가 사람이나 물건이 이제 그림자를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이나 물건이 없이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는 이제 사람이나 물건이 없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자 공연 어렸을 때 이렇게 새 만들고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위예술을 할 때 이제 굉장히 기계체조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스크린 쪽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내가 자세를 취해야 되고 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그 포즈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 네. A라는 물건이 나올 때는 네, 사람들이 네. 세 명이 이런 포즈를 하면은 나온다라는. 지금 저 세 사람이 예, 저런 맞습니다. 포즈를 취하게 될 네. 경우 그림자로 봤을 땐 코끼리가 된다.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공지능이 네. 알려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원래는 저렇게 사람이 직접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네. 사람 없이도 이제 아. 이 기술로만으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번에 그림자 공연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고 싶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포즈를 취했을 때 엠파이어 그렇죠.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알려준다. 네. 근데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겠죠. 네. 관절이 이렇게 꺾고 예, 막 이런 건 맞습니다. 아니고 그 예. 정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영화 예고편을 또 IBM 왓슨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덧붙여서. IBM 왓슨이 네. 이제 모건이라는 작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네네. 예고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는데 이렇게 네. 약간 무서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 한 10장면 정도를 네. 선정을 하고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써서 네.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고편이 인공지능이 만든 예고편.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네. 재밌는 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본인이 네. 이제 예고편을 만들었고요. 물론 최종 파이널에는 사람이 터치업을 했고요. 네네. 현재까지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발전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그림 부문, 소설, 영화 가릴 것 없이 너무나도 인공지능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제 보통 정통 예술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경계에 네네. 또는 우려 섞은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나 사실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대세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그 경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제가 시대에 역행하는 걸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창작의 소스가 작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국악이라든지 제가 좀 더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터, 개인 크리에이터들 네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러한 그 서비스가 빨리 상용화되기를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크리에이션을 하는 이러한 작품들을 네. 공개를 할 때 음악을 깔 수 있고 네네. 또는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예,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요새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리잖아요. 네네네. 개인 네. 크리에이터들이. 근데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냥 올리면 너무 밋밋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음악 같은 걸 써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 친구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 작곡가를 쓰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뭐 저작권이 있는 다른 음악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다 돈이 많이 들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그 서비스가 되면은 굉장히 저가의 많은 곡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본인들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그 미술도 영상의 예, 그 맞습니다. 효과도 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가 예, 있게 맞습니다. 되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취재 현장에서 네. 이제 창작자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네. 물론 이제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예상외로 이런 좋은 툴이 있었어? 이 툴로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업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예술 수준을 더 올릴 수 있는 네, 도구로 사용될 네,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저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술이라는 영역에 들어갔을 때에는 뭔가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는 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예술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상업적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요. 근데 사실 연구자가 연구를 했을 때는 네. 그냥 일단은 초창기는 단순 호기심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고요. 네. 사실 호기심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인류가 좀 도약을 했던 그렇죠. 상황들이 많이 네. 있었고요. 이제 그거는 연구자의 입장이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지는 사업가의 영역이긴 한데요. 네. 제가 그냥 얼핏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그러한 그 서포팅을 하는 네네. 그러한 역할도 가능하고요. 또 비교적 게임 시장 같은 부분들은 네. 굉장히 음악에 투자하기가 사실 어려운 저 분야입니다. 네. 그런 데에 들어가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네.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안창호 교수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MTN 테크엠 마송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